뭐냐면 공지사항으로 반품을 받는 거의 모든 방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공지사항 관련 내용 조금 다를 거예요. 이 파일은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 내용을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노볼입니다. 제가 해외 구매된 공지사항 종결자 템플릿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템플릿은 심지어 GIF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공지사항 만들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막상 만들자고 하니 굉장히 어렵죠. 포토샵 단축키는 어렵고 문제 생기면 복구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포토샵보다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미디 캔버스나 아니면 캔바 이런 것에 좀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디자인 툴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받은 공지사항들 받아서 쓰다가 빠진 문구가 있거나 디자인이 딱 봐도 별로여서 고객들의 이탈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2년 정도 구매 대행하면서 이 정도로 잘 만든 공지사항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라서 쉽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필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기에다가 GIF까지 제공하죠.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도 입힐 수 있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지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지사항을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만나러 가기 전에 왜 공지사항 상하단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쯤 차량 사고나 보험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하면서 방어가 들어갔던 그런 경우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공지사항인데요.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느리다, 정품이 맞냐, 구매 대행이 뭐냐, 사기 아니냐, 색상과 다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지사항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여기에 추가하고 빼는 게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자를 받았는데 그 의자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환불을 요청하겠죠. 근데 업체 입장에서 미세한 스크래치까지 전부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고객님 공지사항에 미세한 스크래치는 반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혀있다, 이런 식으로 방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지사항이라는 건 일종의 근거인 거죠.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당연히 그러면 텍스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안 되고 저런 경우에는 안 되고 그런 거 다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텍스트를 겁나 많이 갖다 놓으면 고객님이 처음에 상품을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우리 유튜브 영상 처음 틀어올 때도 러닝타임이 길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부담스러워서 틀어볼 엄두가 잘 안 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에 구매 대행 제품이랑 공지만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지사항 하단 쪽에 몰아넣어요. 그래서 보통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 상하단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면 고객이 부담없이 상품을 볼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공지사항이라는 거는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방어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생략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 대행 한 2년쯤 하면서 웬만한 공지사항 템플릿들은 다 봤는데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쁘기는 한데 작아서 보이지도 않거나 요즘 트렌드 느낌이 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거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템플릿도 많은데 이 템플릿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템플릿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거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접근하는 방법은 미리 캔버스에서 해외 구매 대행 공지사항을 검색해 주시면 여기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으니까 한 번씩 둘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일단 템플릿들이 다 예쁜데 문제가 있는 게 이 마크가 있는 건 프리미엄 템플릿이에요. 월정액으로 결제를 해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템플릿들인데 1개월만 결제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정기 결제를 해제하시면은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14,900원 투자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다운로드만 받고 돈은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점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GIF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 유일하게 공지사항들 중에서 GIF 애니메이션을 넣어놨어요.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 재생이 되거든요. 이거를 GIF로 받아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공지사항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이제 덜렁 있는 거랑 GIF로 움직이는 거랑 쇼핑몰이 주는 느낌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근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GIF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게 제가 생각했던 좋은 포인트였고 두 번째로 텍스트가 꽉 차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될 정도로 있어야 할 게 거의 다 있어요. 통관부호 발급받는 거, 문의사항 어디에 의뢰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도 있고요. 직구가 무엇인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스토어에 알람 실전까지 하면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는 깨알 같은 내용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인데 실제로 이 공지사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요즘은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예전처럼 업로드만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브랜딩이라는 거를 많이 시도를 하는데요. 실제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서 브랜딩 강조 안 하시는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토어의 공지사항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마음에 드는 템플릿과 본인의 공지사항 두 개를 합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공지사항이랑 브랜딩이랑 템플릿이 서로 따로 놀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A랑 B랑 각기 다른 템플릿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로 합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질감이 들겠어요. 폰트도 그렇죠, 색상도 그렇죠, 문체도 그렇죠, 전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을 때 그 이질감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뭔가 허접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지사항은 아예 브랜딩 템플릿을 갖고 있어요. 이질감이 들지 않게 그러면 사진이랑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굉장히 편하죠? 이제 쉽고 편하게 브랜딩 스토어인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게 이 공지사항의 진짜 큰 장점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좋은 템플릿이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여기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은 삭제가 된 상태여서 다운로드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페이지를 가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거를 삭제하시고요. 여기 요소에 클릭하신 다음에 카카오톡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하셔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GIF 넣는 방법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던데 스마트 스토어는 다운로드해서 GIF를 받으시면은 바로 넣을 수 있는데 쿠팡은 GIF를 다른 방법으로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촬영한 게 있으니까 우측 상단에 카드통에서 가서 보시면은 쿠팡에서도 움직이는 GIF를 넣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조그만 차이가 매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무작정 따라하기 프로젝트 하면서 이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고요. 템플릿에서 저는 브랜드 소개 쪽, 이쪽에 있는 사진과 내용만 좀 바꿔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사용해도 될 정도로 훌륭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위치한 뭐 스토어 명이라거나 이벤트 내용이라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바꿔줘야겠죠. 할인율 뭐 이런 것도요.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공지사항보다는 2024년 트렌드를 따라가는 따끈따끈한 공지사항 사용하셔서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스노우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기서부터는 내용을 추가해서 재촬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빼놨더라고요. 기왕 추가하는 김에 제가 썼던 공지사항을 가져와서 리뷰를 해드리고 공유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갖고 있던 품을 막는 온갖 노하우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다 풀어볼게요. 참고로 제가 반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덕분에 반품을 막는 도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이 내용만큼은 들어두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전반부에서 빼놨던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반드시 추가해야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대로 내용 복사 붙여넣으면 되는데 마지막에 제가 링크 넣어드릴 거니까 그냥 봐주기만 하세요. 여기서 내용은 크게 보실 필요 없고요. 그대로 내용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송대행 업무 위탁 업체를 본인이 사용하시는 곳으로 바꿔오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배송대행지 SMB를 써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사용하시는 배송대행지가 있을 거예요. 그 배송대행지로 이름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있는데 담당자에는 이제 본인 이름 그리고 이메일 주소만 입력해 주시면은 이쪽은 건드실 게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개를 더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에요. 그 대상에 들어간다는 걸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기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이미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이 문구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고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상품의 판매 가격은 해외 현지 상품 가격 플러스 해외 현지 운송료 플러스 뭐 해외 현지 세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관부가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구매 대행 했을 당시에는 관부가세까지 포함된 가격을 제가 명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나중에 청구가 된다고 하면은 반발이 거셌었어요.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까지 제가 받았었고요. 그렇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그대로 쓰실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무방해요. 해주시면 되고요. 관부가세는 스스로 납부하실 예정이라면 그냥 남겨두신 채로 사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팁입니다. 구매 대행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굉장한 팁이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지사항으로 반품을 막는 거의 모든 방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했었던 공지사항인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공지사항과는 내용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이 파일은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 내용을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주세요. 먼저 여기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이 글만 적혀있거든요. 여기 이거 무슨 막 글만 적혀있어요. 근데 디자인을 제가 굳이 적용을 해놓지 않은 이유가 디자인까지 해놓으면은 이 파일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똑같은 거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문구는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저를 포함해서 각자 알아서 서로 안 겹치게 디자인은 서로 수정하는 걸로 약속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한 거는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합니다. 해외 직배송 뭐 7일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게 무슨 조항이냐면 통관 과정에서 오리지널 박스가 개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사 반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고급 물건들이 반품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한번 경험했었고요. 보통 이게 어떤 경우에서 발생을 하냐, 고가의 제품들에서 이게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 같은데, 예전에 아이폰 같은 거를 이제 박스를 개봉해서 거기에 있던 구성품을 빼간다거나 쿠폰을 빼간 사건이 생각보다 많았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고가의 제품군은 그 박스를 개봉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그런 거죠. 노트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노트북을 오픈하는 경우도 되게 민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노트북을 구매해 보신 분들은 그 상세 페이지 보면은 노트북을 깐다는 표현이 있어요. 노트북 박스를 까서 노트북을 뜯어본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그걸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통관이 되려면 이 박스를 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걸 통과시켜 주던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게 까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제가 달아 놓은 거고요. 이게 있어야 나중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초 불량권 제휴가 AS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화물 택배 하면은 뭐 본인이 돈 내야 된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보시면 고객 과실의 물건을 반품할 경우 5kg당 5,000원씩 추가로 받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크무비 반품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도 솔직히 유효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쿠팡이 크고 무거운 제품들은 최소 반품 비용 이제 3만원은 좋게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고객 과실 반품 시 5kg당 5,000원씩 추가로 이제 받는다는 조항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kg이면 2만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무비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제가 포함시켰고, 그런데 이거에 허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피가 큰데 무게가 작은 친구들 있죠. 예를 들면 뭐 튜브, 액자, 베개, 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빈백, 그런 것들은 무게가 작은데 부피가 크단 말이에요. 사실상 여기에다가 조항을 추가해야 돼요. 5kg 또는 세변압 20cm당 이런 식으로 조항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이걸 쓸 거면 이런 식으로 조항을 추가해줘야 제대로 된 효력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쿠팡이나 다른 데서는 3만원이 가장 맥스치잖아요. 근데 진짜 비싼 거는 반품할 때 3만원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해주는 조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5kg 또는 세변압 20cm당이라 좀 바꿔놨는데, 여기에다 조금 더 하면은 세변압 160cm 이상일 경우 20cm당 뭐 5,000원씩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조항을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관세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건드릴 게 없어요. 그 아래쪽에 보면 취소 및 반품이 있습니다. 여기선 기본적인 내용인데, 발주 확인 이후에 취소하지 말아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발주 확인 이후에는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고 발송 후 취소는 반품으로 진행되며 해외 왕복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발주 후로 적은 게, 근데 이게 없으면 생각보다 골치가 아파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사이에 취소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한 공지사항 내용이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반품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한 달 뒤에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2달 뒤에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면은 잠깐 뒀다가 주말에 열어본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은 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 이런 조항을 적어놓지 않으면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조항을 제가 달아 놓은 거고요. 안내에 따라서 접수하지 않으면 반품 보장 안 해준다, 그 내용까지 추가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은 이제 약간의 색상 차이가 되는 그 비용 아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아시겠죠? 사진이랑 실제 색상이랑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색상이 다른 경우가 꽤 많아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송 대행지에 도착했을 때 차라리 추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시고 그 사진을 고객한테 보내드려서 색상이 보통 이런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착했을 때 실물이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실물이랑. 그럴 때 이거를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공지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소 및 반품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바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던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관리법이고, 결론적으로는 3가지가 있겠네요. 요 배송 과정에서 뜯어볼 수 있다, 그 첫 번째고, 고객 과실 물건 반품 시에는 5kg이나 혹은 세변압 20cm당 5,000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취소 및 반품 과정에서 발주 확인 후에 주문 취소 불가능하다, 7일 이내에 반품 신청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추가로 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말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적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본인의 판단이에요. 어쨌거나 나는 적어 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지사항에 적힌 대로 모든 걸 다 따박따박 우기진 않았고요. 웬만하면 도리당 다 반품해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도 많이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달아놓는 거랑 달아놓지 않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가잖아요.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본인을 지키는 방패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받냐라고 하면은 아래쪽에다 주소를 하나 달아놓을 건데 받으실 분들은 댓글 하나 달아주신 다음에 이 링크 들어가시면 여기 디자인 시작하기 있을 겁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미리 캔버스 쪽으로 들어가시니까 그대로 이제 받아가신 다음에 편집해 주시면은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공지사항을 반품을 막는 방법들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이 정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었고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크무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